집사 돈수르, 부유한 아버지, 사회 경험이 없는 회사 체험을 하고 싶어하는 철없는 아들, 딸에게 높은 직위를 부여해준다. 아고 우리 아들 막무가르 이쁜 딸 들이대르. 아들 막무가르, 철부지 아들. 성희롱에 대해 판단을 하지 못하는 막무가내인 아들. 저기 아빠. 나도 회사를 다녀보고 싶어요. 딸 들이대르, 철부지 딸. 성희롱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들이대는 돈수르의 딸. 저도요, 아빠. 서민 체험하게. 여보세요? 땡땡 회사죠? 그러면은 그 회사 살게요. 예. 회사가 싸네. 그래, 회사 가서 뭐하게? 사장? 부장? 아니요, 신입사원이요. 뭐? 신입사원? 어디서 거지도 아니고. 이 사랑 부장으로 들어가. 법주르? 집사 법주르. 모든 지식을 습득하고 있어 유능한 집사. 법에 관련한 지식이 탁월한 돈수르의 집사. 네. 가서 애들 좀 봐줘. 네, 알겠습니다. 이번 성희롱 예방 교육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이 무엇인지 알고 관련 법에 무엇이 규정되어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을 유발하는 사회문화적 요인의 심각성과 그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으며 발생했을 경우 대처 방법을 인지하여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신 드리데르 이사님과 막무가르 부장님입니다. 모두 함께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반가워요. 다들 잘 지내봐요. 드리데르 이사님 안녕하세요. 이사님의 일정과 관리를 담당하게 된 김비서입니다. 반가워요. 어머, 그런데 김비서 나보다 글래머네? 어머 이사님 왜 이러세요? 왜? 뭐 어때? 같은 여자끼리 부러워서 그러는 건데 엉덩이도 오리 엉덩이네. 빵빵해서 좋겠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가씨, 직장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희롱이라고요. 뭐? 성희롱? 그게 뭔데? 그럼 지금부터 성희롱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성희롱은 사업주나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고용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장 내외에서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또는 성적 언동이나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개념이 확립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명시하면서 우리나라 법에 처음으로 성희롱이란 용어를 도입하고 법률로 규제하게 되었습니다. 뭐야, 법주르? 그럼 내가 한 행동이 다 법에 걸린다는 거야?
그럼요. 성희롱에 해당하죠. 직장 내 성희롱에 관련 법률이 있어요. 자, 보세요. 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에 따라 고용, 교육, 재화시설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차별과 성희롱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하고자 법률로 제정하였는데요. 현재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모든 사업장 내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예방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양성평등기본법입니다.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외 성희롱 규제 관련 법령으로는 아동복지법과 노인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누구든지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노인복지법은 누구든지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인데요.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 책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법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과 노인, 장애인까지 절대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머, 엄청 많네? 뭐가 이래 복잡해? 의상사가 이쁘게 봐주는 것도 성희롱이고 농담으로 던지는 말도 성희롱이고 죄다 성희롱이야?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낀다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더군다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준다면 법에 위배되는 행동이죠. 어렵군, 어려워. 법은 너무 어려워. 그런데 법주를 여자끼리 부러워서 그러는 건데 그것도 성희롱이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빠가 이러라고 시켰어?
아닙니다, 아가씨. 직장 내 성희롱은 행위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면 성립되는 것이죠. 자, 이 신문 기사를 좀 보세요. 이건 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동성이라도 성희롱이 성립한다는 기사죠. 모모회사 김 대리는 얼마 전 회사를 그만두고 본인이 근무했던 팀의 여자 팀장을 고소했다. 이유인즉 성희롱을 당했다는 것이었다. 여자끼리 무슨 성희롱이냐고 하겠지만 직장 내에서는 동성이라도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성립된다. 여자끼리 정말 너무들 하네.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문 기사의 내용처럼 동성이라도 성희롱은 성립이 됩니다. 직장 내에서 성희롱의 행위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면 그것은 모두 성희롱으로 성립되는 것이죠. 행위자는 사업주나 상급자, 근로자, 근로자는 이성간, 동성간, 수직간, 수평간 모두 해당되며 피해자는 남녀 근로자 모두에 해당됩니다. 이때 모집이나 채용 과정의 구직자, 사업주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있지 않은 파견 근로자나 하청 근로자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이라는 장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한 성적 언동이라면 근무 시간 외 회식 장소나 출장지 등의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경우도 해당될 수 있답니다. 세 번째로,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고용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도 성희롱으로 성립하는데요. 이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이 반드시 반복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한 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어떤 경우가 성희롱에 해당되는지는 미리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합리적인 사람으로서 느꼈을 감정을 고려하되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도 성희롱의 성립 조건에 해당되니 기억하셔야 합니다. 뭐야, 진짜 짜증나.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뭐야 그게? 너무 어렵잖아. 자세히 좀 얘기해봐. 참고 사례가 있습니다. 보시죠.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참고 사례입니다. 몸매가 좋은데 무슨 컵이야? 자고로 여자는 컵이 커야지. 이러한 성적인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 등의 발언을 하여 근로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근로 의욕이 저하되는 것은 성희롱에 성립됩니다. 또한 여자친구랑 동거한다며? 매일 밤 좋아? 라며 근로자의 성생활과 관계되는 소문을 의도적으로 퍼뜨려 근로자에게 심적 고통을 느끼게 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는 것 또한 성희롱에 성립되죠. 그리고 이 동영상 봤어? 공유해줄게. 남자친구랑 봐. 끝내줘. 라며 음란한 사진, 그림 등을 게시하여 근로자가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껴 업무에 집중할 수 없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희롱에 성립됩니다. 그럼 실제로 일어났던 사례들을 한번 보실까요? 장소, 광고 인쇄업체 회사. 내용, 광고 인쇄업체 직원인 진정인은 사장인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평소 어깨를 주물러 달라, 뽀뽀해줘 등의 발언을 했고 업무용 웹하드에 게시된 음란성 동영상을 보게 한 후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진정인이라고 지목함으로써 심대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평소 성적 발언을 한 일이 없고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은 진정인이 틀림없어 이를 훈계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인권위는 참고인 진술 및 진정인의 기록 내용 등에 비추어 피진정인이 한 발언이 사실로 인정되며 음란성 동영상에 나타나는 여성을 진정인이라고 지목한 행위는 피진정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 이러한 언동은 진정인에게 심대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하고 이로 인해 진정인이 더 이상 직장을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근무 환경이 악화됨으로써 퇴사에 이르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조치. 이에 따라 피진정인에 대해 진정인에게 손해배상금 200만 원을 지급할 것과 인권위가 주최하는 특별 인권 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장소 모 연구소. 내용. 연구소에 막 입사한 신인 여자 A씨는 지난해 모 연구소 출근 첫날 상사인 남자 B씨에게서 아기 낳은 적이 있어? 무슨 잔머리가 그렇게 많아? 아기 낳은 여자 머리 같아 라는 말과 함께 머리와 옷을 단정하게 하고 다니라는 훈계를 들었다. B씨의 언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씨의 목덜미에 있는 아토피 자국을 보며 어제 남자랑 뭐 했어? 목에 그게 뭐야? 라며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A씨는 정식 근로계약서를 쓰려고 다른 상사를 만난 자리에서 연봉 협상 도중 B씨의 언행을 알렸다. 그러나 연구소 측은 일정 금액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B씨는 다른 지원자에게 면접을 보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바로 해당 연구소를 그만두고 인사팀에 B씨의 부당한 언행에 대해 알렸고 인사위원회는 B씨에게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B씨를 경찰에 모욕죄로 고소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인 언동의 범주를 넘어 원고로 하여금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조치. 이에 따라 B씨는 벌금 7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아주 예뻐. 데이트 신청을 좀 해볼까? 나름 씨, 오늘 시간 있어? 무슨 일이세요, 부장님? 우리 호텔 VIP실에서 회의하는 건 어때? 내가 룸 서비스도 시켜줄게. 괜찮습니다. 나름 씨, 그 예쁜 얼굴 보고 싶네. 카카오톡이나 보내볼까? 나름 씨, 예쁜 당신의 모습이 보고 싶어. 지금 갈게. 나와.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아세요? 내일 회사에서 뵐게요, 부장님. 시간이 뭐가 중요해? 나야, 나 막 부장. 내가 이번에 승진시켜줄게. 지금 나 좀 만나. 진급하고 싶지 않아? 내가 집 앞으로 갈게. 차에서 만나.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기분 나빠 죽겠네, 진짜. 진급 핑계로 나 모욕하는 거야? 도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뭐? 어쨌다고? 이건 성희롱이시라고요. 이게 무슨 성희롱이야. 좋아서 그러는 건데. 도대체 성희롱 판단 기준이 뭔데? 성희롱 판단 기준,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보시죠.
성희롱은 회사 조직이 수직적 권력 관계 및 고용 관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 내에서 성희롱 피해자의 이의 제기는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해고 등의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고, 고용상의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를 회복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 성희롱은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 허용되는 친밀감 표현과 구별이 어려울 때도 있을 겁니다. 이럴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라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까를 생각해야 해요. 행위자의 동기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문제된 행위를 원했던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밀감의 표현으로 한 언동이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일상적인 친밀감의 표현인지 성희롱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주위 상황이나 강제력의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머, 영계네. 무슨 팀 누구야? 아, 안녕하세요, 이사님. 전 마케팅팀 팀원 이현썸입니다. 어머, 귀엽다. 영계는 앞으로 내 거. 안 돼! 아가씨, 육체적 성희롱을 하셨네요. 아, 또 왜? 귀여워서 만지는 것도 안 돼? 뭐가 육체적 성희롱이라는 건데? 육체적 성희롱은 성적 접촉, 호응, 애무, 추행, 강간 등 신체적 행태에 의해서 성희롱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죠.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했던 사례들 한번 보실까요? 장소, 학교. 경기도 소재 땡땡대학교 부설기관인 땡땡연구원 비서실에 근무하는 A는 학교에 긴급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땡땡대학교 부총장인 B의 사무실에 갔으나 B는 A를 바로 돌려보내지 않고 기다리게 한 다음 B의 비서가 퇴근한 후 이야기하자며 사무실로 A를 유인하여 강제로 육체적인 접촉을 시도하였다. 조치. 땡땡대학교 총장에게 B를 엄중 징계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인사이동 및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성희롱 사건 고충 처리 절차 명문화를 권고하였다. 장소, 회사. 내용. N은 사장 부속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사장은 N에게 근무 중에 피곤하다며 안마해 줄 것을 강요할 뿐 아니라 회식 자리에서는 술에 취한 척하면서 허벅지를 만지며 껴안으려 하는 등 계속 성희롱을 하고 있다. N은 비서라는 직책 때문에 정식으로 항의하지도 못하고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소, 정부 땡땡청사. 내용, 정부 땡땡청사에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연은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피진정인 남을 정산의 계단에서 마주쳤는데 서로 인사하면서 피진정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어 피진정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뺨에 대는 성희롱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피해자는 소속 기관의 피해 사실에 대한 성희롱 상담 및 고충 신청을 했고 해당 기관은 성희롱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피진정인에게 서면 경고장 발부, 소속 기관으로 전보 조치, 내부 인트라넷에 공개 사과문 게시 등을 조치했는데
피해자는 이와 같은 조치가 내부적 징계 조치일 뿐이므로 피진정인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 회부에 징계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인권위에 요구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피진정인의 행위가 사실임을 확인하고 이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미 소속 기관장이 피진정인에게 경고장 발부 및 공개 사과를 하게 했고 소속 기관으로 전보 조치했는 바 이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형식의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니나 피진정인에 대해 실질적으로 징계적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가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를 요청하게 하는 것은 하나의 행위로 인해 중복된 절차 및 징계를 받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피진정인을 중앙징계위원회 회부에 징계 조치해달라는 진정인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고 피진정인에 대한 특별인권 교육 및 소속 기관장에게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정말 어렵네. 어려워. 나름 씨, 자, 선물 열어봐. 나름 씨는 다 좋은데 가슴이 비냐? 가슴 커 보이게 이걸 입어. 최고급 명품으로 사왔어. 안 돼! 도련님! 언어적 성희롱을 하셨네요. 뭐라는 거야? 법주로. 좋아서 선물 하나 한 건데 뭐가 언어적 성희롱이라는 거야? 언어적 성희롱은 음담패설, 성적 암시, 성적 농담 등 언어적 행태가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해요.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 등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죠.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했던 사례들 한번 보실까요? 장소, 공공기관. 내용, 5급 공무원인 B는 회식 자리에서 과다하게 술을 마신 후 한 부처에 근무하는 10급 여성 공무원 A의 옆자리에 앉아 동침을 요구하는 저질적인 성적 발언을 수차례 하였다. 조치, 이 사건을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B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B를 징계 조치하고 향후 2년 이상 A와 B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인사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장소, 회사. 내용, 직장 상사인 B는 부하 직원인 격리 여직원 A에게 만나달라는 등의 메시지를 남기고 이에 응해주지 않자 A의 이동 전화에 욕설과 여성의 생식기를 뜻하는 비열을 포함한 25개 이상의 메시지를 남겨 여직원을 괴롭혔고 A는 이를 견디다 못해 퇴사하였다. 조치, B가 A에게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하였다. 장소, 회식 장소. 내용, 진정인 여는 퇴근 후 식사 자리에서 옷에 음식물이 묻을지 몰라 앞치마를 달라고 하자 같은 회사 전무인 피진정인 남이 너는 가슴이 작아서 음식물이 묻지 않을 텐데 라는 발언을 해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는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진정인이 그러한 발언을 하기 전에 형식적으로는 회사에서 사직 처리된 상태였으나 이후에도 업무에 직간접으로 관여했고
성적 언동을 한 당일에도 위 노래방 공사 현장을 다녀온 후 회식 자리에 참석한 것이므로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피진정인의 발언은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진정인에게 인권위가 주최하는 특별 인권 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뭐 이래? 차. 심심한데 A양 비디오나 한 편 볼까? 안 돼! 도련님, 이번에는 시각적 성희롱을 하셨네요. 뭐라는 거야 또? 나 혼자 동영상 보고 있었는데 뭐가 시각적 성희롱이야? 시각적 성희롱은 시선, 성적 몸짓, 불쾌한 응시 등 시각적 행태가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나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가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되죠. 마지막으로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도 성희롱에 해당하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했던 사례를 한번 보실까요? 장소 땡땡 주식회사. 내용 땡땡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진정인은 소속 부서의 상급자인 피진정인들이 퇴폐적인 쇼를 하는 술집에서 회식을 하면서 진정인을 동석시키고 쇼를 본 소감을 묻는 등 진정인에게 성적 모멸감을 주는 행위를 했고 진정인은 술집에서 행해지는 트랜스젠더 여성들의 나체쇼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아 결국 회사를 그만두는 피해를 보았다고 진정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회식 자리에 동석시키고 소감을 물은 것은 진정인에게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피진정인인 대표이사는 젊은 직원들과의 세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회식 등에서 농담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치.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동석시키기에 부적절한 곳을 회식 장소로 선택했고 회식하는 동안 진정인을 상대로 스트립쇼를 본 소감을 묻거나 먼저 집에 가겠다는 진정인을 만류해 결국 진정인이 회사를 그만둘 정도의 심각한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야기한 것인 바 이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징계 조치를 내렸다. 장소, 회사. 내용. 대기업 협력업체에 입사한 A씨는 직속 상관 B씨가 스마트폰 메신저로 같이 보자며 수차례 음란 동영상을 보내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로 인해 충격을 받은 A씨는 급기야 회사 나가기 싫다며 부모님에게 고통을 호소했고 결국 A씨의 아버지는 딸 대신 직접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였다. 조치. 이 사건을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B가 근무하는 회사장에게 B를 징계 조치하고 향후 2년 이상 A와 B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인사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차, 잘못하면 감방 체험도 할 뻔했네. 그건 그렇고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그건 어떤 경우야? 여성 동료와 함께 직업 여성이 출입하는 장소에 가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배웠어. 이제 시원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좀 쉬어야겠어. 밥줄? 난 여기 벤치에 앉아 있을 테니 달달한 카라멜 카페 모카 프라푸치노 생크림 듬뿍 올린 더블샷으로 좀 사다 줘. 뭐야 저건? 다 똑같은 거 아니었어? 뭐가 다른 거지? 경찰차에 근절이라고 씌어 있는 거 보니 왠지 꼭 알아야겠는걸? 밥줄! 경찰차에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근절이라고 써 있던데 뭐가 다른 건지 자세히 설명 좀 해봐. 네, 아가씨. 성희롱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남녀차별 금지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되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어와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답니다. 성추행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성적 수치와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하는 경우로 강제추행은 형법 298조에 해당합니다. 성폭행은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에 해당하며 형법 297조에 해당합니다. 성폭력은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모든 가해 행위를 뜻하는 것이랍니다. 각종 성폭력 미수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에 미수도 처벌되는데요. 이것은 형법 300조에 해당한답니다. 아, 어렵구나, 어려워. 밥줄? 직장에서 성희롱에 대해 아직 나처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어때? 직장에서 성희롱을 하거나 당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네, 아가씨. 이 기사를 보시죠. 이 기사는 온라인 취업 포털에서 직장인 1,3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기반으로 한 기사입니다. 직장인 27%가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고 특히 여성은 절반 이상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성이 56.4%이고 남성이 8.8%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6배 이상 많이 나타났으며 피해를 입은 유형으로는 언어적 성희롱이 64.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신체적 성희롱은 25.1%, 시각적 성희롱은 6.7%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성희롱을 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음담패설, 성적인 농담이 61.5%로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외모, 몸매 비하 발언도 47.5%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포옹, 안마 등 신체 접촉 강요, 노골적인 시선, 술 따르기 강요, 성적 사실관계 등의 질문, 야한 동영상 보여주는 것 등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상사가 대부분이었고 장소는 주로 사무실과 회식 장소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했을 때의 대응 방법으로는 그냥 참고 넘어갔다가 절반 이상인 60.3%나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어차피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가 가장 많은 63.4%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어서 관계가 껄끄러워질 것 같아서,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대처 방법을 잘 몰라서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어머, 왜 참아? 확 질러버리지? 어머, 내가 이렇게 말할 처지는 아니지.
아무튼 완전 회사 내에서 성희롱이 심각하네. 회사 내에서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 네, 아가씨. 회사 내에서 성희롱, 성폭력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럼 그냥 참고 넘어간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했대? 이 기사를 보시죠. 그냥 참고 넘어간 경우 외에 대응한 방법을 알아보니 당시에는 참고 동료에게 털어놓았다라는 답변이 32.1%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불쾌감을 표시했다. 퇴사 의사를 밝혔다. 가해자보다 더 높은 상급자에게 알렸다. 개인적으로 사과를 요구했다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당시 주위로부터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46.4%가 없다. 동료들이 모르는 척했다고 답해 아쉬움을 더했습니다. 한편 직장 내에서 성희롱, 성추행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라는 답변이 3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적극 대응하면 불이익이 생겨서 성희롱 예방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불필요한 술자리 등이 많아서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이런 심각하군 심각해. 성희롱에 대한 대처 방법과 예방법에 대한 교육. 이거 완전 꼭 필요하겠는데? 난 법주르만 믿어. 네, 아가씨. 제가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법주르, 어떻게 애들은 서민 체험 잘하고 있어? 아가씨랑 도련님께서 회사에서 성희롱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 안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뭐? 이것들이 확실하게 교육시켜. 우리 돈수르 집안에 먹칠하지 않도록 말이야. 지금 당장 데리고 들어와서 내 앞에서 교육시켜. 네, 알겠습니다. 아가씨, 도련님, 이제 성희롱에 대해서는 인지하셨죠? 그래, 알았어. 알았다고. 안 하면 되잖아. 우리 들이대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 예쁘니까. 하긴 그건 그래, 아빠. 그런데 법주로,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다 행위자였잖아. 행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 어떻게 해야 돼? 나같이 이쁜 여자들은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직장에서 남녀 근로자는 누구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혹은 행위자가 될 수 있어요. 피해자도 행위자도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자 스스로가 앞장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겠죠. 그럼 아가씨와 도련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예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행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음담패설이나 외모나 사생활 등에 대한 지나친 간섭, 그리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 표명 시 즉각 중지하고 성희롱 예방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다면 행위자가 되지 않겠죠? 다음으로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신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업무 시간 외에는 원하지 않는 만남은 피하고 새로운 직장에 들어갈 경우에는 전임자에게 성희롱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회사의 사교에 성희롱 예방과 구제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또한 성희롱을 당한 동료를 비난하지 않고 공동으로 대응하며 회사에 대하여 성희롱 예방 대책의 마련을 촉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 잘 알겠어. 법주르, 이제 애들 회사 경영해도 무리 없겠어?
그럼 회사에서는 뭐 해야 돼? 뭐 규정 그런 거 만들어야 하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사업주의 의무는 먼저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법률 제12조에 의하면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사업주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조치 의무입니다.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성희롱의 정도, 지속성 등을 감안하여 경고, 견책, 감봉, 전직, 정직, 해고 등의 적절한 징계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입니다.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피해자나 피해 주장을 제기한 근로자가 관계기관에 진정, 고소 등을 한 것을 이유로 그 피해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입니다. 법률 제13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표시되어 있답니다. 이 4가지 의무를 잘 지켜주신다면 성희롱 예방에는 문제 없으시겠죠? 자, 이제 예방법까지 알았으니 다 된 건가? 회사 경영해도 문제 없겠어? 마지막으로 핵심 대처 방안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대처 방안도 피해자의 대처 방안, 행위자의 대처 방안, 관리자의 대처 방안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피해자의 대처 방안은 명확한 거부 의사를 하고 중단을 요청하는 편지를 쓰거나 증거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급자, 상담요원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사업주에게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하거나 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행위자의 대처 방안은 상대방이 성희롱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즉각 사과해야 하며 분쟁의 조정을 받고 있다면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의 정도와 지속성에 비추어 징계가 합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관리자는 성희롱 피해자를 지원, 지지하고 사건이 왜곡되거나 확대되지 않도록 하며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회사마다 규정을 직원들에게 알려주는 사업장의 당사 처리 기준이 있습니다. 땡땡 회사의 비서님께 해당 사업장의 당사 처리 기준에 대해 들어볼까요? 저희 회사의 처리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 내에서 성적으로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느낀 사실이 있어 성희롱으로 여겨지는 경우 해당 사항을 교육문화팀 및 인사팀 담당자에게 알려주세요. 성희롱으로 생각되는 내용을 담당자에게 유선상으로 혹은 이메일로 알려주세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는 동료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담 혹은 신고를 통해 관련 사실을 알려주시면
해당 내용에 대한 조사 및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성희롱 고충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와 동시에 신속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의 모든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로 유지합니다. 필요시에는 관련 인원의 진술 청취 등을 실시하나 상담자, 신고자의 신변 보호를 고려하여 직접 대면 확인 대신 진술서 등을 통해 사실 확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규 및 사내 규정에 따라 응당한 조치를 취합니다. 조정에 의한 조치는 성희롱 사안이 경미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마련하여 양자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 조치에는 공개 사과, 경고, 각서 등에 의한 사과와 재발 방지 보장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인사조치 및 징계는 조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의 경우 취업규칙 및 징계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는 관련 정황이 법률상 성폭력, 성추행이 성립되는 심각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고 조치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 및 조치의 완료 시에는 신고자와 조사 대상자 모두에게 그 결과에 대해 알립니다. 그럼 성희롱 예방 교육이 잘 이루어졌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희롱은 고용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장 내외에서 사용자나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립 요건은 행위자와 피해자가 존재할 때인데 행위자와 피해자는 사업주나 상급자, 동료, 하급자를 포함한 남녀노소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것,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 성희롱 성립 요건에 해당됩니다. 성희롱 발생 원인은 수직적 권력관계 및 고용관계로 인한 이의제기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되며 판단 기준은 업무 연관성, 원하지 않는 행위,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명시적인 의사 표현이 없이도 성립되는 것, 피해 발생 당시의 총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성희롱의 유형으로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으로 인한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인 육체적 성희롱, 성적인 언어로 인한 성적 굴욕감 유발하는 행위인 언어적 성희롱, 음란한 사진 등을 게재하여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인 시각적 성희롱이 있으며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인 기타 성희롱이 있습니다. 성폭력은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모든 가해 행위이며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어와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반면 성추행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성적 수치와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 추행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성폭행은 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성희롱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업무 시간 외에는 원하지 않는 만남은 피하며 회사의 사규에 성희롱 예방과 구제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또한 성희롱을 당한 동료를 비난하지 않고 공동으로 대응하고 회사에 대하여 성희롱 예방 대책의 마련을 촉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행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음담패설은 삼가고 외모나 사생활 등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하지 않고 상대방이 거부 의사 표명 시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희롱 예방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의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조치 의무,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피해자의 대처 방안은 명확한 거부 의사를 하고 중단을 요청하는 편지를 쓰거나 증거 자료를 남기고 상급자 상담 요원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주에게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하고 외부 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위자는 상대방이 성희롱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즉각 사과하고 분쟁의 조정을 받고 있다면 피해자의 요구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의 정도와 지속성에 비추어 징계가 합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수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는 성희롱 피해자를 지원하거나 지지하고 사건이 왜곡되거나 확대되지 않도록 하며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성희롱 예방에 대해서 확실히 아시겠죠? 밥줄? 나 이제 성희롱이 무엇이며 왜 예방 교육을 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겠어. 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히 인지했어. 아빠, 성희롱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이제 안전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이제 회사 제대로 다닐 수 있겠어? 이제 우리 회사는 성희롱을 사전에 방지하고 바람직한 고용 환경을 구축하는 회사로 거듭날 거예요. 그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겠네? 그런데 법줄, 성희롱 예방 교육 매일매일 하는 거야? 아닙니다, 아가씨.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니 연 1회만 예방 교육을 하시면 된답니다. 아무리 능력이 좋고 아무리 직책이 높더라도 직장에서 성희롱은 절대 금물! 성희롱 없는 밝고 건강한 직장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법줄, 나 성희롱 예방 교육 다 알았으니까 이제 내 사랑 받아주는 거야? 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우리 막내딸 회사 잘 운영할 수 있게 좀 잘 케어해 주게나. 이건 선물이야. 네, 최선을 다해 케어하겠습니다. 소박해. 참 소박해.